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나 혹은 날씨가 더울 때는요, 매운 맛이 잘 팔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요즘에 국내외 할 것 없이 매운맛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특히 한국의 매운맛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K-팝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국내외에서 매운맛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라면입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그래요. 또 BTS 멤버들이 고추장이 듬뿍 들어간 떡볶이를 먹는 모습에 전 세계 아미들이 고추장 먹기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 만들기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매운맛 음식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한국의 매운맛, K푸드의 주역이 되고 있군요. 자, 오늘 첫 곡은 BTS입니다. 피땀 눈물.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운맛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안에 자꾸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매운맛 좋아하세요? 전 사실 매운맛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과 만나면 네. 특별히 집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10대잖아요. 네. 얘네 모이면 항상 벌거스리하는 음식을 간식을 즐겨 먹잖아요. 네. 떡볶이 먹는다든지 네. 라면을 먹는다든지 요즘은 막 볶아서 엄청 매운 얼큰한 걸 먹잖아요. 그런 라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빨갛게 볶아서 먹는 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또 닭강정 이런 것도 막 매운맛을 먹고 닭발, 아무튼 벌거스리한 거는 제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열치열이야 하면서 매운맛 음식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매운맛도 굉장히 매운맛, 보통맛, 순한 맛 이렇게 나눠서 주더라니까요. 저희가 요즘 그 유행하는 말라탕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순한, 그다음 얼큰한 맛, 아주 매운 맛. 거기에다가 스타까지 해가지고 3개별, 4개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그거 먹고 그냥 맨 밥을 입에 한참 물고 있었어요. 얼마나 매운지.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전에 제 기억에 한 10년 전에는 매운 것도 물론 먹지만 주로 제 기억에 약간 기름진 거, 치킨, 피자, 치맥, 전 대학교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젊은 친구들 보면 다 그 상에 빨간 걸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굉장히 이제 먹을수록 중독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의 매운맛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이게 아마 K-팝 유행을 하면서 저도 이제 뉴스를 본 건데 BTS에서 아까 얘기처럼 떡볶이 고추장이 듬뿍 들어간 떡볶이를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막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사실 외국 분들은 매운 걸 잘 안 먹거든요. 벌거스리한 것도 거의 다 이제 토마토로 만들어진 건데 먹어보니까 뭔가 우상이네가 따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뉴스에서 보니까 그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도 이제 시합을 하는데 했었죠. 그 안에서도 매운맛을 먹는 시합도 있고,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의 웰빙 음식, 근데 웰빙 음식보다 웰빙 간식 해가지고 빨간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매운 라면 수출도 많이 되는 거 보면 좋아하시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라면이 있는데 중국 라면은 대부분 맵지 않아요. 근데 기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통 이제 2개 정도가 있다면 그 라면 안에 그런 소스 넣은 거 2개잖아요. 중국은 한 4개. 그중 4개 중에 2개가 기름 관련입니다. 그럼 먹고 나면 맛있지만 느끼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 거는 먹으면 시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일부 지역은 매운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찾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분들 나갈 때 라면을 또 들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가지고 나갑니다. 네, 본인도 먹지만 옆에 분이 또 궁금해서 한번 먹다 보면 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방에 요즘에는 그 간편하게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컵라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들고 나가시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중국 가면 아무래도 해외 여행할 때 한 두 끼만 지나면 자기 고향 음식을 먹고 싶거든요. 근데 라면이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옆에 안 먹고 싶은데 그 냄새 맡으면 뭔가 그렇죠. 국물 한 잔, 또 국물 한 조금 마시면 또 면까지 먹고 싶고. 면 딱 한 젓가락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젓가락이 이제 전체 다 먹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한국의 매운맛이 인기를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뭐 BTS의 떡볶이처럼 K-팝 열풍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 많이 먹으면 좋은 거죠. 그래도 한국 음식이 이런 독특한 매력도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BTS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 BTS 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도 항상 이제 포장마차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젊은 친구들 나오는 그 부분은 떡볶이가 빠지지 않아요. 떡볶이, 라면 이런 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그 드라마에서 치맥을 이제 열광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의 드라마든 노래든 아마 이제 한국의 음식의 K-푸드를 엄청나게 또 인기를 상승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K-푸드 하면은 뭐 불고기, 맞아요. 갈비찜, 뭐 비빔밥,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그렇죠. 이전에는 김치 이런 종이 거의 다 중년, 그리고 한국 음식은 약간 이제 건강에 좋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중독성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떡볶이 뭐 한국이 뭐뭐 해서 저도 중국 갈 때마다 이제 그 관광지에 가게 되면 꼭 그런 코너가 있어요. 따로 있군요. 한국의 분식집을 이름 굉장히 더 이쁘게 만들어서 그다음 가보면 거의 다 한국의 김밥도 시작해서 이제 김밥도 마초 김밥인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약간 매운 거. 매운맛. 그런 게 이제 유행이더라고요.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상훈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삼배옷 예찬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지난 여름 삼복 더위를 어떻게 보낼까 근심을 하는데 내 마음을 알기나 한 듯 한국에 갔던 딸이 한국에서 멋진 삼배옷을 사가지고 왔다. 삼배옷을 입고 보니 선들선들한 게 기분이 좋았다. 삼배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더니 친구들이 나한테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이 옷을 어디에서 샀는가 하고 물었다. 나는 딸이 한국에 갔다가 사왔다고 자랑을 했다. 삼배옷을 입고 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나는 어릴 때 삼배옷을 입어본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올 때 외할머니가 자신이 손수 짠 13배를 혼수품으로 어머니에게 주었다. 어머니는 그 삼배를 잘 간수했다가 여름철이면 우리들에게 삼배적삼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입었던 삼배적삼은 옷깃을 흰 천으로 만들어서 누런 배와 흰 천이 제법 잘 어울렸었다. 그런데 그때는 어쩐지 그 삼배적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말쑥하고 부드러운 무명옷이 한참 유행되는 때라 누르스름한 삼배적삼이 색깔이 보기 다시 하겠습니다. 누르스름한 삼배적삼 색깔이 보기 싫은 데다가 입으면 썩썩한 감이 들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다 친구들까지 너 아직도 삼배옷을 입냐? 할 때면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삼배옷을 입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삼배옷을 입고 보니까 새로운 기분이 든다. 옷은 나라와 민족과 풍속 또 기후에 따라서 입는 양식과 형태가 다르다. 우리 조선 민족만은 옛적부터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단을 비단과 면직을 사용했지만
특수하게 삼배도 많이 사용했다. 삼배 옷을 입어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배옷이 무더운 여름철에 입으면 바람이 잘 통하고 살에 붙지 않아서 여름 더위를 넘기는데 제일 좋은 옷이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의 전통옷 삼배옷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여름옷이라고 생각한다. 근년 여름에 정말 더웠다. 삼복철엔 엄마 소리도 하기 힘들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딸이 적절한 시기에 색깔과 양식이 좋은 삼배옷을 사와서 여름 무더위를 무사히 넘기고 보니까 우리의 전통옷 삼배옷을 자랑하고 싶어졌다. 옛날 삼배옷은 색깔이 별로 예쁘지 않고 성글고 썩썩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의 삼배옷들은 문발이 가늘고 촘촘하고 색깔이 다양하고 부드러워졌다. 이제는 비단옷이나 면지옷, 모지옷, 화학 제품의 옷들과도 상대할 만큼 많이 발전했다. 시대의 발전에 맞추어서 갱신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배옷을 보노라니 삼배옷이야말로 여름철 옷 중에서 세계 인류의 옷이 아닐까 생각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정말 여름에는 이런 옷 시원하고 좋잖아요. 네. 저는 이제 삼배옷을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입는 걸 입으셨죠.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색깔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네네. 아까 얘기처럼 좀 누르스름하고. 누르스름하는 옷이라서 그냥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입는데 네네. 만져보면 또 편안한 옷은 아닌데 그쵸.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유교 문화를 이제 하고 나서 네. 정정 삼배 옷으로 이제 한복 아니 두루마리 예. 그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옛날하고 색상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만져도 괜찮고 네. 또 근데 가격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입으신 어르신들은 다른 거를 못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몸에 붙질 않잖아요. 맞아요. 저 요즘 가실가실하기도 하고. 찜질방당 가면 네. 또 그걸로 가지고 자기 혼자 만들어 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삼배, 어떤 분들은 목면. 그러나 일반 찜질방의 일반 옷은 몸에 닿으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이제 어떤 갖춘 그 이식을 필요한 곳만 입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네. 좀 일상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꼭 필요한 옷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도 이제 조만간 또 그런 옷을 더 찾아 입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딸이 한국에서 아버지한테 사다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딸의 마음까지 담겨 있어서 행복하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네. 편지까지 보내오셨습니다. 삼배옷 네. 몇찬이란 제목을 줘서 아마 굉장히 마음 들고 또 네. 따님도 보통 부모님한테 사실 삼배옷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뭐 백화점 가서 막 옷 사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도움되는 건 이런 옷이 도움이 되어 됩니다. 네. 중국에서도 요즘에 좀 입나요? 젊은 친구들은 잘 안 입고 네. 조금 한 60대, 70대 분들 그분들이 특별히 남성분들이 종종 입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 옷을 입으면 일단 여자는 잘 몰랐는데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기품 같은 것도 맞습니다. 좀 느껴지고. 점잖해 보이고 예. 또 옷이 딱 빳빳이 서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집에서 손질하는 게 네. 쉽지만은 않더라니까요. 맞아요. 네. 정말 이제 입고 나가는 사람 참 좋은데 스스로 하지 않고 남자분들과 보통 네. 집안의 분들이 이거 해주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편지 속에 보니까 혼수로 삼배옷을 짜가기도 아마 혼수로 했다. 3배 네, 그 13배? 네. 옷감을 가져와서 네. 종종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그리고 보니까 삼배옷을 참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입죠. 예. 삼배만큼 시원한 옷도 여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왔을 네. 때 지금은 시어머니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미리 장만을 하셨더라고요. 장례식 때 예, 입을. 그렇죠. 네, 그거를 어르신들이 나중에 자기 자식들 잘 모른다 이런 개념으로 네네. 한 몇백을 들여가지고 자식들이 맞아요. 입을 것까지 300옷을 싹 다 준비해서 그때 한번 미리 봤어요. 네. 그래서 꺼내놓고 이거는 본인이 돌아가실 때 입을 거고 이거는 아들들 며느리 입는 거라고 이렇게 그걸 누가 네. 판매를 했나 봐요. 네. 그때 만져보면서 이거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데 왜 미리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막상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큰 돈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미리 준비해 두시면 뭐 속설에 오래 사신다. 뭐 이렇게들 또 얘기하세요. 네, 그걸 비단천에다 네, 고이 곱게 모셔가지고 싸서 위에다, 박스에 네. 넣어서 네, 맞습니다. 장롱에 잘 모셔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모셔두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왠지 좀 뭉클하잖아요. 예, 가슴이 뭉클하고 아직 멀었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자면 좋은 거 마음 드는 거 사기 그런 네, 여지가 없어요. 근데 바쁘잖아요. 이거는 약간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돌아가실 때 그나마 정말 좋은 옷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선택해 놓는다 이런 의미로 또 오래오래 산다 의미도 담겨져 네네. 있으니까 또 좋네요. 그것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많더라니까요. 자, 오늘 최상훈 선생님 덕분에 삼배옷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모시옷 아닙니까? 네, 너무 좋죠. 그렇죠. 이거야말로 그냥 풀을 빳빳하게 해서 맥여서 입는 옷인데 문주란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모시 작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국 길림성 훈춘시 황룡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어머니의 무기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말썽꾸러기 나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온종일 컴퓨터에 마주 앉아 유희를 노는 것을 본 어머니는 따따따 따발총을 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너 방학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할 작정이야? 온종일 컴퓨터에 앉아있지 않으면 텔레비전이나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 따발총 소리에 습관이 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컴퓨터를 놀았습니다. 그러자 성난 어머니는 이번에는 중형 땅크인 아버지까지 내세웠습니다. 나도 지려하지 않고 배짱을 세웠습니다. 좋아. 이제는 엄마까지 위협을 하는구나. 내일부터 소비돈을 1원이라도 주는가 봐라. 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도 돈을 주지 말라고 다 말해놓을 거야. 재간이 있으면 뭐 PC방이고 유희청이고 마음대로 다녀와봐. 어머니는 여러 가지 무기가 다 혈액을 잃자 이번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 제재에 경제 봉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PC방이 아니라 내가 가장 즐기는 스케이트를 타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분하고 서러워 나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단식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저녁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였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런 동정도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아파해도 마음이 쓰려 못 견디는 어머니가 밥을 안 먹고 잔 나를 그냥 둘 수는 없는데. 나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부끄러미고 뭐고 일어나 밥을 먹을까 어쩔까 망설이는데 주방에서 덜컥덜컥 기척 소리가 나더니 좀 지나 어머니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말이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소비돈을 안 주겠니? 밥 안 먹고 굶는 너를 두고 도무지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없네. 어서 일어나서 씻기 전에 뭐 좀 먹어. 내가 못 이기는 척 하고 일어나 보니 어머니의 손에는 김이 몰몰 피어오르는 편이국수 사발을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콧마루가 찡해지면서 어머니의 무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식 투쟁까지 하며 어머니를 속타게 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졌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그 무기까지도. 네, 결국은 어머니가 사랑의 무기로 식사 준비를 해주셨네. 그러니까요. 예.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진짜 10대부터는 그러니까요. 너무 머리 아파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럴 때 같으면 그래? 네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좀 1시간쯤 더 기다려봤을 것 같아요. 저는 단식 투쟁한다면 그냥 네. 뭐 살 빠지게 놔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자애들은 약간 네. 살찌면 엄마들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단식 투쟁은 안 하더라고요. 간식, 왜냐면 단식 투쟁 엄마는 그냥 그래 한 끼 정도 굶어서 죽지 않으니까 네. 그냥 굶어 다음날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방학 때 사실 하루 종일 컴퓨터 하고 텔레비전 보고 오락하고 놀기만 그렇죠. 하고 숙제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 엄마들 속은 탑니다. 그거는 맞는데 네. 근데 또 반대 입장을 생각하면 저희들도 일을 안 할 때 하루는 정말 먹고 자고 그냥 보고 쉬고, 이거만 놀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네. 아이가 그렇게 하면 눈에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그게 참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안 보려고 하는데 보이면 또 한 소리예요. 한 소리하고 또 바로 후회해요. 네. 뭐 처음엔 따발총이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형 탱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요즘에는 특히 그 게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 뭐 밥을 방에 갖다 놓고 막 먹으니까 부모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아마 잔소리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자애들은 오히려 방을 청소를 안 해요. 아. 그 뭐지 머리카락이 많고 아, 책을 네. 잔뜩 늘어놓고 옷도 잔뜩 늘어놓고 화장품 그것 때문에 저도 저 포함해 주위 분들 보면 다 그것 때문에 잔소리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리정돈 좀 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나갈 때는 정말 자기 일을 정리정돈 잘하죠. 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 게임에 한번 막 빠지잖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게임에 한번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게임을 어느 정도만 하고 쉬어야겠다 하는 통제 능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안에도 현실 세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게임 안의 네. 캐릭터를 더 좋아하죠. 그렇죠. 현실보다는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는 조용한 친구인데 게임에서는 굉장히 영웅이에요. 그럼 걔가 게임에 더 빠져 있으니까 확실히 부모 잔소리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그래 너 게임 오늘 하겠어? 그럼 딱 1시간만이다 하고 약속을 딱 해주거나 시간을 정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아예 와이파이를 끊어버리는 가서 1시간 딱 제 그냥 차단. 네.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막 게임에 빠져 있는 친구들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솔직히 좀 학생을 다 크기 때문에 제 애가 게임에 그렇게 빠지지 않아서 네.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어려운데 종종 저희는 게임 학부 친구인데
게임을 개발하려고 왔었는데 그 네네. 게임 공부 안 하고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상담을 하죠. 상담해서 뭐 큰 소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 이제 졸업할 때 게임 개발자지 게임 그 프로 게이머가 아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안 되면 학교에 또 다른 곳에 넘겨요. 특별히 이런 친구가 시험을 제대로 안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심리 상담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정말 이 게임은 진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게 게임 하는 것 같아요. 황룡 학생 엄마가 또 어떤 무기를 또 사용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황룡 학생이 엄마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좀 생활을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송하예가 불러주는 엄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순아 교수님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다소 움츠러들었던 동포 사회가 휴가철 맞으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요? 네, 하계 휴가를 이용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여행을 오는 한국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요. 여기 동포 사회가 다시 활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과 알마티 직항 노선은요, 이미 6월부터 이제 주 6회 정편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노선마다 이제 만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교민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 밀린 업무 출장으로 현지를 다녀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어서 여기 현재 동포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7월부터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실크로드 등을 여행하는 순수 관광객들이 이제 식당과 가게를 이제 이용하면서요 활기가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마침 이제 국내 한 방송사에 또 카자흐스탄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기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카자흐스탄으로 여행 붐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천산북로에 위치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요, 광활한 대자연 아름다움과 또 동서양이 공존하는 문화 그리고 또 유목민들의 역사 거기에 더해서 또 고려인들의 활약상까지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네. 또한 중앙아시아의 거점 공항인 알마티는요, 유럽이나 터키로 여행하는 한국 여행자들의 중간 경유지로도 최근 들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 이 코리안 드림을 이뤄낸 선배들하고 현재 학생들이 만남의 장도 가졌다고요? 예. 한국 유학에 관심이 많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부 초청 장학생 설명회가 지난 29일 수도 누르스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 행사와 동시에 또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요, 모두 764명이 참가를 했고요. 또 이 참가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어낸 선배들의 생생한 한국 유학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좀 세밀하게 준비되었는데요. 오프라인 행사 참여 또 이 라이브 시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가 끝난 뒤에 전체 행사를 녹화한 라이브 영상과 또 한국에서 유학 중인 강연자들의 한국 유학 꿀팁 설명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합격해서 내년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이제 입학할 예정인 아름바이 아이젤에는요, 이 학생은 그 오프라인 참가자들에게 이 지도를 활용하는 정보들을 해서 얘기를 끌었고요. 네. 이 이외에도 한국 능력시험 고득점을 기록한 옐레토바 아넬은 기초적인 이제 시험 대비 방법 그리고 K 영화, K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까지 아주 다양한 한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르사코프시에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 까르사캅시 레닌 광장에서 시행정부와 까르사캅 한인회 공동 주최로 제1회 테이스트 코리아 한국 맛 보아라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이날 광장에 수백 명이 찾아와 한민족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까르사캅 시민들을 환영한 알렉산드르 이와쇼프 시장은 사할린주는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며 우리 지역에서도 한민족 문화가 널리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제가 우리 도시의 좋은 전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에게 사할린 주두마 막심 카즈로프 의원, 까르사캅 지역의회 릴리아 치완비츠카 의원, 까르사캅 한인회 일리아 라가초프 홍보 담당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할린 사람들은 한민족 문화와 요리를 매우 좋아하고 이곳 없는 사할린을 상상조차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자, 이번 축제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펼쳐졌었나요? 네. 이날 까르사캅 한인회 소속 아리란 예술단 등 유른사칼린스키의 프로모션 댄스 그룹 등이 펼쳐진 멋진 공연 무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민족 전통 춤과 K-팝 현대 노래와 춤이 잘 어우러지는 공연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이날 모든 부스들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투호를 비롯한 한민족 놀이마당, 한복 입기 체험, 여러 활동 교실, 정돈 홀리복을 입은 신랑 신부와 사진 찍기 등등으로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열리는 시식 대회는 더욱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레시피를 공개하고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시식장에는 긴 줄을 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물파전, 떡볶이, 김치볶음, 해물탕, 김치만두 등등 시식하는 사람들 모두 너무 맛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현민 녹차를 비롯해 한국산 여러 차 종류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조직변에서 행사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방문객들 모두가 기분이 아주 좋았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오랜만에 대중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한민족 문화에 관심도 많고 친절함과 단결심이 넘치는 밝은 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테이스트 코리아 축제가 앞으로 계속 잘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러시아 코르스코프시에서 한국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레닌 광장에서 있었는데요. 수백 명이 찾아와서 한민족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이날 축제는 한민족 전통 춤 K-팝의 현대 노래와 잘 어우러져서 공연도 아주 볼만했고요. 한복 입기 체험 또 뭐 투호를 비롯한 한민족 놀이마당도 펼쳐졌다고 하네요. 특히 시식 대회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레시피를 공개하고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시식장에는 아주 긴 줄을 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물파전, 떡볶이, 김치볶음, 해물탕, 김치만두 등 시식하는 사람들이 모두 너무 맛있다를 연발했다고 하는데요. 친구끼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인 사람들이 한민족 문화체험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군요. 첫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테이스트 코리아 한국 맛보아라. 이 축제가 앞으로 계속 잘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엄마, 그게 뭐예요? 우리 집 보물. 우리 집 보물이요? 그래. 우리 집 보물이 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 말고 우리 집 보물이 또 있어요? 그럼 있지. 아주 소중한 보물? 치, 그게 뭔데요? 글쎄, 뭘까? 그 보물 나보다 더 소중해요? 너도 소중하지만 이것도 소중하지. 치,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지. 에게? 이거 태극기 아니에요? 맞아, 태극기야. 근데 태극기가 왜 보물이에요? 우리나라 국기고 이 태극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태극기란다. 그래요? 그 소중한 걸 왜 꺼냈어요? 이날에 달려고. 8월 15일이 이날이죠? 그렇지. 이날에 다른 태극기를 달고 소중한 보물은 잘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소중한 거니까 이날 달아야지. 그럼 이날은 내가 태극기 달래요. 왜? 우리 집 보물인 내가 보물인 태극기를 달아야죠. 그래, 네가 달아라, 네가. 엄마가 우리 집 보물이라고 한 게 태극기였네요. 그러게요.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보인 태극기를 이날 걸려고 꺼낸 거네요. 네, 8월 15일이 이날인데요. 이날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태극기를 다는 날인데요. 이날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에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이날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1945년 10월 1일 이날을 국경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날은 경축 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는데요. 중앙 경축식은 서울에서 하고요. 지방 경축 행사는 각 시도 단일별로 합니다. 올해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 기념 행사를 하고요. 독립기념관이나 임시정부 기념관 등에서 다양한 이날 기념 전시회와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국경일인데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복날, 2번 광복절, 3번 한글날.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날에는 꼭 아침 일찍 태극기를 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날이 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국경일이 아닐까 싶어요. 8월 15일 이날에는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태극기도 꼭 개양하시고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투쟁을 하셨던 순국 선열들을 추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에 대한 기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날에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지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BS 콩을 들으시면서 퀴즈의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반드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무척 덥죠. 아무래도 고려인을 연구하시는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주 가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자주 다녔죠. 네. 1년에 몇 번씩 다니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고 확인하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덮쳐서 뭐 저뿐이 아니죠. 모든 전 세계 이동이 중단됐죠. 그래서 오랫동안 중앙아시아를 제가 또 가보지 못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카자흐스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네. 3년 1개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지고 지난 6월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갔더니 네. 사람도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어떻게 변했던가요? 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세월이 지나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저 세상으로 이제 가시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곳에서 제가 알았던 지인들 또 어르신들 제가 존경했던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고요. 네. 또 그 사이에 사회도 변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했거나 이래저래서 만날 수 없었던 분들 또 아직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시지만 만날 수는 없고 전화 통화로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 참 이런 것들이 아쉬웠고요. 네.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들어갔는데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나라의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게 굉장히 선진적으로 바뀌고 있고 많이 달라졌다는 네. 정말 그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예. 고려인 동포들이 관장님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다면서요. 아이고, 그것은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과장인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쪽 고려인 사회 이 문화예술계 쪽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서로가 이제 만나기를 고대했고 그리웠던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 고려인 극작가이면서 소설가였던 그 저명한 이 고려인 고려극장의 그 프로극작가였던 그 한진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네네네. 그 한진 작가의 그 사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같이 살던 그 둘째 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고요. 예. 또 손자, 네네. 아들하고 손자를 이렇게 데리고 셋이서 살았는데 그 손자가 또 올해 초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아이고. 정말 그분 그 연세도 많으신데 네. 정말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번에 만나서 저하고 그 한진 작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번씩 하니까 다시 이렇게 그래도 이분이 소생하는 듯 네네.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좀 더 빨리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가슴 아프셨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것은 소식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직접 만나서 정말 그분의 그 가슴 아픈 심정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 한진 작가의 부인 되시는 분 만나셨고 또 어떤 분들 만나셨습니까? 예, 이제 제가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던 또 카자흐스탄의 저명한 우리 코리안 화가 몬빅도르 화가도 만나고 네. 또 작년에 작고하신 또 코로나로 작고하신 한야코브 작곡가 이분의 또 가족들 그 사모님 계시는데 또 그 외에 다른 그 많은 그 고려인들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 그 몸담고 일했던 고려일보 신문사 네. 또 그쪽에 찾아가서도 많은 이야기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네. 그 문 빅토르 화가는 그렇지 않아도 카자흐스탄에서 이 미술계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고려인 화가들 중에서 이제 문 빅토르 화가도 이제는 연세로 봐서 지금 원로가 되셨죠. 70이 네.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사실 이제 비교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분들과 달리 그림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이 그 글로벌 사회를 보면서 새로운 그 미술계의 그 동향 이런 걸 보면서 새로운 미술을 개척해 나가고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그분의 그림이 그런 그림으로 선정되고 그렇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분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게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문빗도르 화가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문빗도르 화가가 장애인입니다. 네. 2005년, 4년 그때 수술을 받고 장애인이 되셨는데 네. 지금은 장애가 더 심해져가지고 정말 그 서로 걱정도 많이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병학 관장님이 카자흐스탄에 다녀오신 얘기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지영이 불러주는 오늘도 사랑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슬퍼 바로 앞에 서 있는